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건강. 예? 연세사랑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 법정 증언으로도 드러났다. 법정 증언으로도 드러났대요. 오늘 이선범 기자의 부모님도 이 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정말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거쳐야 되는 수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정보 알려드리는데 이 연세사랑병원 고용공과 관련된 대리수술 의혹이 굉장히 문제가 돼갖고 이게 재판까지 갔는데 거기서 나온 거 보니까 말이죠. 뭐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러분들. 의료와 관련돼서 뭐 퍼스트와 세컨드로 나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이 대리 수술하는 사람들이 인공관절 부품을 조립하고 환부, 고정, 봉합, 보조, 수술 등 이런 직결되는 행위를 수행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선범 기자한테 취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선범 기자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범 기자가 보도를 해드릴 테니까 잠시 이 내용도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의 한수 이선범 기자입니다. 연세사랑병원의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럴 때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의료개혁, 이 의대 증원권과 관련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였구나.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의료계가 너무나 부패하고 썩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연세병원 소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소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앞선 이전 보도로 그런 보도가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연세사랑병원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추후 조치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피해자의 제보를 받아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연세사랑병원의 소식 후속 보도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독립신문 기사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 법정 증언으로 드러난 구조적 의료법 위반 정황. 자, 지금 연세사랑병원이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기소가 되어 있어서 법정 공방전이 계속해서 치러지고 있어요. 오는 29일 제6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까지는 총 3차와 5차 공판 사이에 있었던 증언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해당 기사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저널 20일 취재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TJC 라이프 소속 전직 영업사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수술 참여 여부, 자격 유무, 참여 수술의 종류와 범위, 병원 내 교육 실태 등에 대해서 신문을 진행해 왔습니다. 복수의 증인은 퍼스트와 세컨드로 불리는 역할 분담 구조 속에서 수술방에 투입이 되었으며 퍼스트는 드릴링과 인공관절 부품 조립, 세컨드는 환부 고정과 봉합 보조 등 수술과 직결되는 행위를 수행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수술 참여 인원은 당일 아침 수술 현황판을 통해서 사전에 배정됐으며 수술 절차와 순서를 영업사원들이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법정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수술 장면이 담긴 영상을 총 21건 증거로 제출했으며 증인들은 영상 속 인물이 의료기기 업체 직원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고용곤 병원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공개했던 수술 장면으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지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어떤 사실이냐? 지금 법정 증인으로 법정에서 세운 거죠. 어떤 사람들을 세웠냐? 연세사랑병원에서 이 대리수술을 했던 의혹이 있는 영업사원들.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 의사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이거 누가 했겠어? 저 의료기기를 판매했던 영업사원들이 이걸 했구나 라는 지금 의혹과 정황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의혹이고 이게 정황이면 그래, 이거 증인들 불러 세워서 우리가 한번 대조를 해보자, 신문을 해보자 라고 신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영업사원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온 거죠. 우리는 실제로 퍼스트와 세컨드라고 불리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퍼스트는 어떤 역할들을 했냐면 실질적인 환자 환부에 대한 드릴링, 즉 인공관절을 박아 넣는 행위, 그리고 인공관절에 부품을 조립하는 행위, 이것을 하는 사람을 퍼스트라고 불렀고, 세컨드라고 불리는 사람은 환자의 환부를 고정하거나 또는 환자의 환부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봉합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라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증언이 근데 일회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회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언 뒤에 어떤 증언들이 뒷받침이 됐냐? 너희 그러면 체계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 라고 물어보니 수술 참여 인원은 당일 아침에 수술 현황판에 본인들이 퍼스트인지 세컨드인지 이런 것들이 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인즉슨 무엇을 암시하느냐? 단순히 영업사원들이 어쩌다 한 번 수술에 들어간 일회성의 모습이 아니라 병원에서는 어쩌면 주기적으로, 어쩌면 정기적으로 이 영업사원들을 이용해서 퍼스트와 세컨드라는 직책을 부여해서 수술에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생겨난 거죠. 이게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의혹들이 다시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정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증인들의 증언이 매우 디테일합니다. 어떻게 디테일하느냐? 자, 그러면 또 한번 묻습니다. 자, 너희가 그러면 의료기기로 그래, 들어갔어, 퍼스트 했어, 세컨드 했어, 직책까지 받았어, 심지어 배정까지 받았어. 그런데 있잖아, 너희는 그러한 의료 지식을 어떻게 얻은 거야? 너희는 그런 의료 지식을 어떻게 습득했니? 라고 질문을 하자 정말 또 충격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선을 20일 보도에 따르면 일부 영업사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실에 투입이 됐으며 관련 교육 역시 병원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 측의 내부 자료와 영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증인 중 일부는 입사 후 수술실에서 선배들의 수술을 보고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여러분 정말 의대 과정이라고 하면 얼마나 긴 시간을 지냅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뭐 레지라는 시간이 있고 레지던트 시간을 지내고 뭐 학부, 뭐 대학원,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정말 제가 알기로는 의대는 뭐 도합 7년 뭐 10년 정도의 엄청난 시간을 거쳐야 겨우 수술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의사라는 신분으로 제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료행위 정말 누구에게나 맡겨서는 안 되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에게만 맡겨야 되는 이 의료행위를 영업사원들이 지금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배웠다. 또는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교육하는 교육 커리큘럼이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 측, 즉 이 의료기기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가, 이 의료기기를 어떻게 어떤 시술에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핸드폰 사면은 사용설명서 주지 않습니까? 이 사용설명서만도 못한 이 정도의 교보제를 가지고 교육을 한 의료 영업사원들이 직접 수술실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이 증언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행 의료법은요, 많은 부분을 제한하고 있어요. 수술실에 수술을 참관하러 들어가는 것, 즉 이 수술실에 어떤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수술실에서 어떤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참관조차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면 안 되고요, 간호사가 아니면 안 되고요, 간호조무사도 실질적으로 범위를 제한적으로 두고 있어요. 전문가만이 그 수술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정 증언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정황들을 살펴보자면 어떤 정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그것도 전문적인 교육을 갖춘 것이 아니라 선배가 하는 것 보고 따라서, 마치 이 의료기기의 사용 설명서를 보고서 따라서 라고 하는 어떤 이 해박하지도 못한 정말 이 얕은 지식으로 수술방에 들어갔다라는 정황들이 이 증언을 통해서 속속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연세사랑병원의 이 법정 공방전, 공방이라고 할 수도 없죠. 방어가 절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연세사랑병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의료보조행위가 아니라 진료보조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두 개는 뭐 물론 엄격히 다릅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증언이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영업사원이 직책을 가지고 실제로 환자 환부에다가 드릴링을 박아 넣으며 환자 무릎에다가 그 쇠뭉치를 박아 넣으며 봉합까지 도와줬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진료보조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료보조 또는 나아가서 의료집도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세사랑병원의 지금 이 법정 공방전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의대 증언 정말 꼭 필요한 거였구나.
이 의료개혁 정말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연세사랑병원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보도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대리수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관절 관련 건강 잘 챙기시고 운동하시고, 무리한 운동은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대리수술을 해갖고 이렇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후유증이 막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 의료개혁 차원에서 계속 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어쨌건 여러분들 의료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못다한 의료개혁, 신의 한 수가 완성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예, 밤이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시고, 그리고 또 이번 선거 이길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의중을 하나하나 모아 가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발적 구독료, 정기 구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싸워야 됩니다. 이젠 우리가 싸울 수뿐이 없어요. 예, 윤호개인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있는 신의 한 수를 여러분들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